네, 395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지난 57회 기출문제에서 이론평가 문제 10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 회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대화 내용에서 밑줄 친 가의 회계 처리에 나타나는 차변의 개정 과목을 모두 고르면 가번에 밑줄 친 게 어떤 대화인지 보겠습니다. 김대리 외상매출금 100만원을 100만원 회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수 가능성이 없어 대손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손 처리 분계를 말하는 거예요. 대손이요. 네, 대손 충당금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나요? 대손 충당금은 60만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100만원의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하는데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100만원 하면 되겠고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 60만원. 모자라는 40만원은 뭘로 처리하죠? 네,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변의 개정 과목을 골라라. 네, 차변의 대손 충당금 60만원과 대손 상각비 40만원.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대손 처리 분계를 문제로 낸 거고요.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말 부채 내역이다. 비유동 부채는 얼마인가? 네, 개정 과목 분류에 대한 문제죠. 비유동 부채는 여기 장기 차입금이 비유동 부채이고요. 그리고 사채가 비유동 부채입니다. 그렇죠? 미지급 비용과 매입 채무 두 개는 유동 부채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개 더하면 500만 원이 답이 된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론이 하나당 3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점수 비중이 지금 문제 하나당 비중은 더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15문제 출제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 문제가 2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문제로 문항을 줄이면서 한 문제당 3점을 주었기 때문에 이론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론 공부를 안 하시게 되면 그만큼 불리해진 거죠. 한 문제 틀리면 3점이 깎여버리니까. 자,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 관련 자료입니다. 취득원가는 얼마인가요? 네,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주식 100주를 주당 12,000원에 취득했어요. 그럼 12,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은 120만 원인가요? 네. 취득 수수료는 1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는 취득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원가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20만 원이 취득원가다.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요. 주식회사 한공은 유형자산인 토지 장부금액이 2억 원인데 이것을 2억 원에 처분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거래를 다음과 같이 분계했다면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회계처리는, 그러니까 전표를 수정하지 않고 다시 전표를 하나 만들어서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토지를 2억 원에 팔았는데 어음으로 받았다 해서 받으러음으로 자산 잡았는데 받으러음은 우리가 매출 채권이잖아요. 네? 이게 매출 채권이므로 잘못했어요. 이 분계는 잘못됐죠?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상품을 판매한 것만 매출 채권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으러음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이것은 미수금으로 잡아야 돼요. 미수금. 받으러음을 미수금으로 고쳐주는 분계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받으러음은 대변에 적어가지고 받으러음을 자산을 감소시키고 차변에 미수금을 잡아서 미수금으로 받으러음을 대체시키는 분계는 나번에 있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받을 어음이 아닙니다.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은 것만 받을 어음이라는 매출채권으로 개정 과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미수금이 돼야 되니까 이걸로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50만 원을 당기에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대손 처리했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그럴 수도 있죠. 회사가 회생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계속 거래를 하려면은 과거에 우리 회사 돈을 못 갚았던 거 갚아줘야 되겠죠. 이 경우 올바른 회계. 자, 차변에는 현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은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합니다.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대손 충당금에다 충당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대손 충당금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손 처리를 외상매출금을 없애고 대손 충당금에서 우리가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손 회계 처리를 하거든요. 아까 우리 1번 문제에서 5번과 관련된 분계 문제 나왔죠? 대손 충당금 먼저 상계하고 모자라는 것 대손 상각비 처리하잖아요.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할 때. 근데 그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해라. 그래서 이게 외상매출금 건이니까 요 대손 충당금 코드는 109번 코드로 해야 되겠죠. 외상매출금이 108번이거든요. 코드가.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109번으로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됩니다. 3번이 답이 되죠. 자, 한 장 넘겨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그게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매출액은 여기 600만 원이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기초에다가 당기 매입액을 더하죠. 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기말을 빼주면 되죠. 그게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250에다 275만 원을 더하면 525만 원. 525만 원에서 15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것이 매출 원가. 그래서 525만 원 빼기 150만 원. 375만 원이죠. 매출 원가가 375만 원. 600만 원에서 375만 원을 빼면 그게 이제 매출 총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 나와요? 225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225만 원이다.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 또는 영업이익을 구하라 이런 문제 출제할 수 있죠.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업무 일지의 일부입니다. 가와나의 회계 처리를 할 때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가번은 수해 이재민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이죠. 가번은 기부금. 나번은 직원체육대 비용입니다. 복리후생비네요. 그래서 가번은 기부금이요, 나번은 복리후생비.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재무회계가 7번까지네요. 아주 쉽게 냈네요. 57회의 재무회계 문제는 이론 문제 7개
뭐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8, 9, 10 세 개는 부가세 이론 문제예요.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전자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 세금 계산서는 공인 인증 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를 말한다. 맞아요. 2번 전자 세금 계산서의 의무 발급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만 아니죠. 예,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법인 사업자도 의무 발급 대상자이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이면은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의무 발급 대상자가 있어요. 2번 틀렸다. 다음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고르면 면세를 골라라. 이거 어렵지 않아요. 미가공 식료품 면세, 고속철도는 과세입니다. 화물운송 과세예요. 네, 화물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이 면세입니다. 화물운송 과세. 박물관 입장 면세입니다. 수돗물 면세입니다. 그래서 가라마가 답이 됩니다. 4번.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내역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냐? 과세 표준 얼마냐? 국외 매출 수출도 과세 표준으로 신고합니다. 국내 매출액 과세 표준. 공장 처분액 과세 표준. 그런데 토지분은 빼야 돼요. 토지는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공장을 처분했는데 거기에 토지분이 1,000만 원이 있었으면 토지분 뺀 건물분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면 1억 원이네요. 답은 3번이다. 3번 클릭해 주시면 되죠. 네, 57의 이론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10개 다 맞추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0점을 딱 맞고, 예. 이론에서 30점을 딱 맞아 놓으면은요, 실무할 때 아주 든든해집니다. 40점만 더 맞으면 합격이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실무 수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를 3257로 로그인 해주세요. 전진바스라는 회사이고요. 욕실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출제를 했네요. 자,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 이해의 첫 번째 문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수정. 주식회사 전진바스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받았습니다.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대표자 성명과 대표자 주민번호를 수정하시오. 네, 수정해주면 되죠. 회사 등록에 가서 수정하는 겁니다. 전영율 주민번호
네, 그 외에 혹시 업태나 종목의 변화는 없나요? 업태, 도소매업, 욕실.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도 한번 볼까요? 이메일 주소. 네, 변화. 다른 건 변경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고쳐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번 문제는요. 자료 설명. 전진바스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장기대여금 계정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수정하시오. 이런 문제죠.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뭐 거래처가 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입력도 빠르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별 초기 2월 기초정보관리 맨 밑에 있습니다. 장기 대여금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두 개는 입력이 되어 있어요. 대한마켓 250 맞고 한국총판 350 맞고 세 번째 것부터 입력하겠습니다. 114 엔터. 200만원 125 엔터 400만원. 그러면 여러분이 저교에 있는 상환일은 입력을 안 합니까? 예, 입력 안 합니다. 예, 거래처하고 금액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차액은 0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FAT 1급 시험 볼 때는 그 다음에는 마지막 문제 408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죠? 네, 그러면 408페이지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4점짜리 두 개를 하는데요. 보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전기분 부채 비율. 네. 그 다음에 밑에 거 손익계산서도 전기 매출 원가율. 네, 두 개 다 전기 거 맞습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실행하든지 네, 뭐 상관이 없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네, 해서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 부채 총계 나누기 여기 밑에 있는 자본 총계로 여러분이 책상에 놓고 쓰는 계산기 있죠? 여기다가 125 490 000 나누기 네. 예. 아,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단기분에서 에러가 날 뿐이고 전기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용해도 됩니다. 예. 아직 우리가 결산이 안 끝난 상태라서 단기분에서 에러가 나요. 무시하시고 그 창 닫아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전기 데이터 쓰시면 돼요. 그래서 28%다 하는 것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답을 2번을 클릭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매출 원가율, 네,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해도 되고요. 네, 여기 있는 손익계산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기분 거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원가율, 매출 원가 나누기 매출액이에요. 매출 원가가 이거죠. 네, 계산기를 딱 잡고서 160 000 나누기 매출액, 맨 위에 있는 매출이 매출액입니다. 254 890 000 엔터. 62%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 클릭하시면 이제 4점짜리 두 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험지 앞쪽으로 가가지고 398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이제 하시면 돼요. 3만원 초과 거래 직원 야유에 필요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를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1번. 영수증 수취 명세서 2와 1 서식 작성하시오가 2번. 자, 직원 야유의 음료수 때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 무슨 비용 처리할 거예요? 복리후생비 800번 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출금 전표로 작성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8월 1일 날짜로 입력하시고, 구분은 1번 출금하신 다음에 811번 복리후생비 선택해 주시고, 금액에다가 1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이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이고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러 갑니다. 네 번째 줄에 입력합니다. 2023 0801 상호는 고잔마트. 이채민 서울. 구분에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구분에 해당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복리후생비 811번 코드 입력하시고요. 저교에는 음료 구입이나 또는 음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탭을 클릭해서 여기서 명세서 이 불러오기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4건으로 집계되도록 해놓으시고 이 탭을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에서 예까지 눌러주셔야 나중에 조회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출장비. 네? 아직 입력 안 했어요?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출장비 정산서.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8월 5일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서를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8월 3일 거래를 확인한 후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8월 3일 날 가지급금을 얼마 지급했는가를 확인해서 정산을 해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8월 3일 거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김상수에게 회사가 50만 원을 가지급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0만 원. 그러면 오늘은 대변에다가 가지급금을 입력해야죠. 지금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거니까. 오늘은 8월 5일이에요. 자, 날짜를 5일 날로 고쳐주시고 대변에 가지급금 거래처는 김상수 코드에 꼭 넣어야 됩니다. 금액은 50만 원. 자, 이제 차변에 숙박비하고 교통비는 여비교통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여비교통비 800번대 금액은 두 개 합치면은 43만원. 자, 7만원의 차이가 나죠. 네, 이 7만원은 예,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죠. 차변의 현금 7만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정리분계죠. 대변의 가지급금. 가지급금의 거래처 코드에 꼭 김상수 코드 넣어주셔야 되고 차변의 여비교통비, 차변의 현금 이런 거래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윤은하님. 네. 이 거래에서요. 이 거래에서 자산의 총액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산의 총액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50만원 감소했다. 43만원 감소한 것 같은데. 가지급금 50만원 감소했는데 차변의 현금이 7만원 증가했죠. 그래서 자산 총액으로 보면은 43만원이 감소한 거예요. 네. 자산 총액에 43만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 기타 일반 거래 자료 설명. 물품 보관 장소로 사용한 주식회사 여유빌딩 사무실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보증금 5천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수행과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라. 거래처 코드는 국민은행 보통예금에도 거래처 코드, 그 다음에 여기 보증금에도 거래처 코드를 넣어라 이런 얘기죠. 네, 보통예금은 차변이고요. 이 우리가 빌리면서 보증금을 걸어놨던 거, 이거 개념 과목이 뭘까요? 임차 보증금이었죠. 네, 우리가 사무실을 빌리면서 보증금 걸었던 거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은 보통예금, 대변은 임차 보증금.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9월 30일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9월 30일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코드 넣어주시고 보통으로 금액은 5천만원 대변의 임차 보증금 962번 거래처는 여유 빌딩으로 거래처 코드 넣어주시고 5천만원 이렇게 하시라 이겁니다. 유숙현님, 네, 이 거래에서 자산 총액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다. 예, 자산 총액에 변화가 없다. 자산 증가도 5천만원, 자산 감소도 5천만원이니까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산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유동자산이 증가하고 비유동자산이 감소해가지고 회사의 유동성에는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예, 유동성이 좋아졌어요. 비유동자산 감소해가지고 유동자산으로 증가했으니까. 그러나 자산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해 발생과 설정. 자료 설명. 10월 5일 날 주식회사 코나상해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 1,300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를 하였다. 수행과제. 대손 처리 시점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조회를 해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든가 뭐 이런 말이 없으면은요, 합계잔액시산표에 가가지고 10월 5일 날짜로 조회해서 단기 대여금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 없을 때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없다라고 딱 해줬기 때문에 조회를 안 해봐도 돼요. 조회를 한다면 합계잔액시산표 여기. 네, 합계잔액시산표 여기에서 파산이 났다는 10월 5일 날짜 기준으로 조회를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당좌자산 개정 과목이 있을 텐데 그 단기 대여금 밑에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볼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1,300만 원의 단기 대여금을 대변에 기입하고 차변에 이걸 전부 비용 처리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전부 비용 처리할 때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죠. 그럼 판매관리비, 대손 상각비를 쓰는데 이건 빌려준 돈이에요. 자,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요. 우리 회사는 지금 욕실용품을 도소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업 외적인 거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업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못 받게 됐다. 이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그 개정 과목이 뭐냐면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입니다. 900번대예요.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건 틀린다 이 말이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코드가 9XX 입니다. 900번대 코드예요.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대손충당금을 먼저 상계하는데 그러면 대손충당금 코드는 뭘 써야 되느냐? 단기 대여금 코드의 그 다음 코드를 쓰게 되는데요. 이건 없다고 했으니까 확인해봐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합니다. 차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의 거래처는 코나상회로 입력하십니다. 자, 날짜는 일반전표에 10월 5일로 해서 입력하세요. 10월 5일. 차변. 기타의 대손상각비. 934죠? 네, 금액은 1,300만 원. 대변 단기 대여금 114번이죠. 거래처 넣어줘야 돼요. 코나 상회 1,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신다. 대손 충당금이 있을 때는 전표가 어떻게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대신에 대손 충당금이 1,300만 원 이상 설정이 돼 있으면 이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안 쓰고 115번 대손 충당금을 쓴다 이거죠. 115번 대손 충당금을. 그런데 지금 대손 충당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15번 대손 충당금으로 상기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데 그 비용 계정 과목은 934번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만약에 그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300만 원이 있다. 그런 경우는 115번 대손 충당금 300만 원을 상계시키고 모자라는 1,000만 원만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3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115번 대손 충당금에서 300을 먼저 상계하고 모자라는 1,000만 원만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면 되는 거. 지금은 하나도 없는 거니까 대손 충당금은 없죠. 하나도 없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만 1,300만 원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잠깐만요. 자, 페이지 361페이지. 삼 번 문제에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은 23년 3월 10일 주식회사 서울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 200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거래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공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할 개정 과목과 금액은 얼마인가? 3월 10일 이전에 설정된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8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먼저 80만 원 상계하고 모자라는 120만 원을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분계해야 되겠죠. 만약에 거기에 대손 충당금 300이랑 같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대손 충당금하고 대손 상각비. 여기서는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할 개정 과목만 물어봤으니까 손익계산서로 가는 것은 비용만 가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만 손익계산서로 가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은 여기 보기에 아예 안 넣는 거죠. 대손 충당금은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 120만 원. 네. 비용 발생만 보기에 넣는 거죠. 그럼 우리의 때는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그다음에 단기 대여금.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대손 충당금이 왜 없는가 이제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질문 자체가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개정 과목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에 가는 건 비용과 수익만 가는 거니까 차변에 오는 것은 이거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것만 손익계산서로 가죠. 영업의 비용으로. 네,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몇 페이지로 다시 가야 되느냐? 400페이지로 가야죠? 네. 400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요. 400페이지 보시면은 또 급여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급여대장. 자, 뭐 많이 해봤던 문제죠. 10월 25일 회계팀 직원의 10월분 급여를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기본금 및 제수당은 급여로 처리할 것. 자, 그러면 여기서 급여로 처리해야 될 금액이 뭐예요? 여기 기본급하고 직책수당, 식대수당, 자가운전수당 뭐 이런 것이 다 수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급여예요. 660만 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거 요것만 이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이 67만 4,650원은 공제 합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제 합계. 공제 합계를 우리가 뭘로 처리하죠? 예수금. 예수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굵은 글씨 요게 뭐냐면 차인 지급액이에요. 예, 차인 지급액이 지금 요 굵은 글씨예요. 예, 차인 지급액은 여기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자, 개념 과목 3개만 가지고 우리가 분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 예수금, 보통예금. 자, 10월 25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죠. 10월 25일 일반 전표에다가 자, 3번 차변의 급여. 자, 이 급여는 회계팀 직원들이니까 800번대 급여여야 됩니다. 801. 자, 엔터로 지나가시고 금액은 660만 원. 그 다음 대변. 자, 대변이 가는 것은 공제이체 예수금이죠. 예수금 674650. 또 대변에 가는 것이 보통예금이죠. 103번. 거래처는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보통예금이 5925-350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이 660만 원, 대변의 부채 증가가 67만 4,650원, 대변에서 자산 감소가 592만 5,350원. 이런 거래가 되겠다. 근데 번호가 만약에 잘못되면 삭제하고 가시는 거예요? 번호만 수정만 되나요? 전표 번호요? 네. 전표 번호 수정됩니다. 예, 전표 번호를 수정할 때는 그 줄을 클릭한 다음에 저 위에 기능 모음에 가시면은 번호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커서가 번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같은 번호 1번이면 1하고 엔터를 쳐가지고 저 끝까지 가야 돼요. 저기 엔터로 쭉 한 바퀴 돌아 나와야 번호가 고쳐집니다. 이 세 줄이 하나의 전표이기 때문에 전표 번호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전표 번호가 하나가 꼬일 수가 있어요. 하나가 한 줄만 잘못돼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의 전표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차익이 발생하겠죠. 그럴 때는 번호를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 번호를 고치는 방법은 해당 개념 과목에 뭐 금액을 클릭하든 어디를 클릭하든 클릭해 놓고 기능 모음에 가서 번호 수정하면 커서가 번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번호를 고치시면 된다. 그리고 엔터를 쭉 쳐가지고 그 줄을 쭉 끝까지 돌아서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끝냈고,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 안 쉬고 해도 되겠죠? 네. 자, 부가가치세 문제는 첫 번째 문제, 거래명세서가 있고요.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4월 5일에 계약금을 10%를 받았으며 공급 대가의 10%,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4월 5일 거래를 참고하여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네, 공급대가의 10% 계산을 해서 해도 되고요. 825만 원이 공급대가잖아요. 총 합계가. 여기에 10%니까 82만 5천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계약금으로 받았어요. 받은 건 선수금이죠. 근데 이게 확실하게 내가 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4월 5일 거 일반 전표를 보고해도 괜찮아요. 4월 5일 일반 전표를 입력해 보면 선수금 82만 5천 원 이게 확실히 맞죠? 그래서 부채 증가를 그날 시켰단 말이에요. 4월 5일 날. 그래서 4월 7일 오늘은 뭐예요? 그 의무를 이행을 했어요. 이제 계약금 받은 거니까 상품을 인도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 의무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선수금을 차변에 기입해 가지고 부채를 감소시키는 걸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반영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4월 7일 거래명세서 날짜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니까 11번이고 품명은 수납장, 수량 100개, 단가는 7만 5천 원, 거래처는 대박건축, 전자세금계산서는 이거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발급할 때는 이걸 비워놔야 돼요. 전자입력 미리 하면 안 돼요. 비워놓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죠. 3번. 자, 대변의 부가세 수금 맞습니다. 상품 매출 대변 맞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줄에 내려와서 아까 그 선수금 차변에 차변에 선수금 부채 감소 259 금액은 아까 확인했었죠? 82만 5천 원. 또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103번 보통예금입니다. 하나은행이니까요. 뒤에 거래처 코드 꼭 바꿔주세요. 보통예금이 7425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누르면 거래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커서가 여기에서 하나은행 보통예금 하나은행 보통예금 이걸로 해주셔라. 네, 그래서 차변에 825만 원, 대변에 825만 원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750만 원만큼 증가하는 영향이 있겠네요.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 750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클릭을 해서 4월 7일 거를 또 조회해야 되잖아요. 엔터로 조회하면은 이렇게 보여요.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나서 전자발행 위에 거 눌러주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그림이 나타나죠. 아래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안내가 오면은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탭을 눌러서 홈페이지 그림이 보이면 로그인 단추 눌러주고 미전송을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를 눌러서 이렇게 나타나면 발행을 해주고 완료되었습니다 하면은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은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를 눌러주시면 아까 비워두었던 여기 전자세금란이 전자 입력이 아니고 전자 발행. 예. 전자 입력은 외부에서 전자 발행한 것을 입력한다는 뜻이고 전자 발행은 이 시스템에서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 발행이나 전자 입력 모두가 다 전자로 집계가 돼요. 전자로 집계는 되는데 전자 발행은 이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건이다. 전자 입력은 다른 시스템에서 발급은 했고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넘어가면 2번 문제 매입입니다. 매입거래라고 문제를 냈고요. 세금계산서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매입은 51 아니면 54.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수행과제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상품 매입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이니까 51번이 되겠습니다. 자, 5월 12일 날짜 입력해 주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에 5월 12일 입력하고 유형이 51입니다. 품명에다가 욕실 거울입니다. 수량 300, 단가는 35,000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여기는 거래처죠. 한별거울. 전자세금계산서는 외부에서 발급한 거죠.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다고 자료 설명에 나와 있어요.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외상으로 하면 되죠. 2번 우리가 상품을 매입한 거래니까 외상 분계에서 외상 매입금으로 분계가 되면 돼요. 외상 매입금 그리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1,155만원, 부채 증가 1,155만원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건 외상분계 하면은 밑에 분계를 전혀 손댈 필요도 없는 분계가 완성되죠.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입이고요. 이번에는 계산서 매입입니다. 계산서 매입은 무조건 53번이에요. 자, 내용을 밑에서 보겠습니다. 회계팀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세법이론 교육을 수강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자, 세법 이론 교육을 받은 거니까 교육훈련비라는 비용 처리하면 적절한 겁니다. 자, 날짜는 5월 31일이니까요.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해야 돼요. 계산서는. 그래서 5월 31일. 네, 5월 31일로 날짜 고쳐주시고 유형은 계산서 매입은 53이다. 분명에다가 세법 이론
교육 2명 단가는 15만원 거래처는 수수학원 전자세금은 전자입력 1번 분계는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했는데 이건 외상 매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 분계하면 안 되죠. 혼합으로 하시고 상품을 교육훈련비로 개념과목을 고쳐줘야 돼요. 교육훈련비 회계팀은 800번대 825번이 돼야 되고 내려가서 대변이 뭐가 될까요? 예, 미지급금 3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수수학원이 그대로 되면 되겠습니다. 차변이 비용 발생, 판매관리비 비용이 발생돼 가지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30만원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번을 보시겠습니다. 매입거래입니다.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제습기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자, 수행과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산으로 처리하라. 제습기. 자, 제습기를 자산 처리할 때 개념과목 뭘 쓰면 될까요? 예, 비품. 비품이라는 유형자산 개념과목으로 처리하면 딱 맞습니다. 비품을 구입하면서 부가세가 있어요. 이 신용카드로 구입했는데 이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 매출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예, 카드 매입을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는 57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카드에 거래 일시가 나와 있어요. 6월 8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의 날짜를 6월 8일로 입력해 주시고 유형에다가 57이라는 번호를 입력하시고 물음표 단추 눌러서 여기 거래처는 우리 카드가 거래처가 돼야 되고요. 아니 저기 매입 카드사가 우리 카드가 돼야 되고요. 품명에다가 제습기 공급가액은 합계금액을 넣어주세요. 880000 그래야 80만원과 8만원이 나누어지고 거래처에는 제습기를 산 곳이 행복전자이기 때문에 이 거래처는 행복전자가 돼야 되고요. 전자세금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카드로 매입했다. 그러면 카드 분계하시면 돼요. 4번. 그러면 매입 카드로 매입했을 때는 미지급금 분계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네, 미지급금 우리 카드 맞아요.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매입한 것은 아니에요. 네, 우리는 비품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212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비품. 그래서 차변의 자산이 88만원 증가합니다.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가 88만원 또 증가합니다. 자산이 증가한 것만큼 부채도 증가한 거래죠.
이 제습기의 취득원가는 얼마일까요? 네, 80만 원입니다. 저 부가세는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다른 자산이에요. 매입세 공제를 받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세금은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개인 소비자 남효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수행과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신용카드로 아까 거는 우리가 제습기를 매입한 거고, 이번에는 신용카드로 판매한 겁니다. 네, 신용카드 세금 있는 제품의 판매는 17번 유형 카드 과세라고 그래요. 17번으로 해야 돼요. 유형을. 자, 그리고 카드 매출 전표에서 날짜는 6월 23일 확인해 주시고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6월 23일을 입력하신 다음에 유형은 17번 유형으로 하시고 카드사는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카드사죠. 국민카드사 잘 선택해 주시고 품명에다가는 고급 욕조 공급가에게는 합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6050 000 합계 금액 넣어주시고 거래처는 남효선에게 팔았어요. 네, 거래처가 남효선이 돼야 되고요. 전자세금하고 관계가 없는 거래입니다. 방향치로 지나가고요. 이거는 카드 분개하게 되면은 외상 매출금이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4번 카드 분개해 봤더니 외상 매출금 분개되죠? 그래서 카드 매입은 미지급금으로 분개가 자동으로 되고 있고 카드 매출은 외상 매출금으로 분개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 605만 원의 거래처는 국민카드 맞죠? 남효선 씨라는 거래처는 우리에게 결제를 한 거고 우리가 국민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사. 부가세 애수금 매출세 납부해야 되니까 부채로 인식하고 그리고 550만 원은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이런 거래죠.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정리 문제 같습니다.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 자료는 입력이 되어 있다.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하여 3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 환급받을 세액이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네, 미지급 세금이나 미수금의 거래처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세무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야 됩니다. 일기 예정이기 때문에 1월부터 3월로 조회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부터 3월로 조회하셔라. 네, 정기신고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매출세, 이거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하는 거고요. 매입세, 여기는 부가세 대급금이고요. 차감세가 음수예요. 환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수금이 됩니다. 양수가 아니니까. 양수면은 미지급세금, 부채고, 마이너스는 환급받아야 돼요. 매입세액이 더 많잖아요. 매입세액이. 그래서 환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무서로부터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수금. 자, 그러면은 이제 매출세액부터 복사해 가지고 가겠습니다. 매출세액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날짜를 3월 31일로 입력합니다. 3월 31일. 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넣어서 부채를 감소시켜야죠. 3번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엔터로 쭉 가가지고 컨트롤 V. 내려와서 엔터 치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이 두 번째 있는 매입세를 복사해 와요. 컨트롤 C. 그리고 일반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자, 이제 미수금은 자산입니다. 세 번째 줄에 자산 증가 3번 차변에다 해야 되죠. 차변의 미수금. 미수금의 거래처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세무, 거래처를 검색할 땐 세무로 검색해 보세요. 서대문 세무서. 3100번 자동 입력됐죠? 자, 밑에 있는 빨간 글씨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예, 마이너스로 넣는 게 아니고 양수로 넣어야 돼요. 2717 0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부채 감소는 2,871만 8천원, 대변에서 자산 감소가 3,143만 5천원, 또 차변에서 자산 증가가 271만 7천원,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네. 자, 57회에 6번 부가세 정리 문제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결산하고 그 뒤에 있는 실무 수행 평가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